180페이지 보시면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교실에는 지난기에 썼고 했기 때문에 다 표시되어 있을 텐데, 집에 가시면 개발 도구 탭이 엑셀 창 열었을 때 여기 이 개발 도구 탭이 없거든요. 이거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파일 옵션 해서 파일에 옵션 들어가면 리본 사용자 지정, 그 안에 개발 도구 체크하라는 겁니다. 화면은 좀 흐릿한데 교재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 파일 메뉴 가보시면 다시 같이 한번 가볼게요. 파일에 저 밑에 옵션, 그럼 리본 사용자 지정. 자, 이런 메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이런 메뉴들을 리본 메뉴라 하고, 그래서 그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개발 도구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은 없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 주셔야지 요게 나옵니다. 매크로를 하려면 요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없어도 사실은 보기 메뉴 가면 매크로가 조금 있어요. 매크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기는 한데, 우리 시험 예제에서 대체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요걸 좀 쓰는 편이거든요. 매크로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 보기 메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커말 실기 시험을 치려고 하면 개발 도구가 나와 있도록, 그래서 개발 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매크로 보안도 가볼게요. 매크로 보안. 매크로는 이따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여집니다. 어떤 일정 과정을 프로그램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매크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보안에 가보면 기본 값은 요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알림이 포함된 VBA 매크로 사용 안함 해서 매크로가 있다 그렇게 알려는 주는데 매크로 사용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려면 매크로를 사용한다고 해줘야 되고요. 대신에 이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위험한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번째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밑에 두 개도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매크로 보안도 가서 매크로 실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가 우리가 3개가 있잖아요. 예제 3개를 푸는데 책의 풀이 방법을 보실 거면 1번, 2번 풀이는 푸는 방법을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저는 3번 교재에 3번 예제 풀이 방법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풀이 방법은 1번, 2번은 저랑 풀이 방법이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이해가 되고 나면 1, 2번 방법으로 설명한 거나 3번 방법으로 설명한 거나 다 왔다 갔다 이해가 되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처음 단계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2번 설명은 보지 마시고 3번 설명 위주로 해서 매크로가 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교재 풀이를 보실 거면, 아니면 뭐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 예제를 통해서 매크로를 하기 전에 따로 그냥 밑에다가 매크로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리고 매크로의 실기 비중은 5점짜리 2개 해서 10점이고요. 10점이고, 그리고 필기에서도 한 3개까지는 뭐 아무튼 2개 정도는 매크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매크로에.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프린트물 한 묶음만 딱 보시면 나올 만한 거 다 중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자, 매크로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자, 빈자리에다가 그냥 글자 쓰는 과정을 매크로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아무 자리나 그냥 포인트 있으면 되고, 매크로 기록이라는 걸 해볼게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연습,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나머지는 다 안 하셔도 되고, 이름만 적고, 확인 눌러주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내가 어떤 작업을 딱 하면 그게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으로 적혀져요. 지금 가만히 있는 시간은 기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녹음기로 녹음하면 멈춰있는 시간, 영상은 멈춰있는 시간 녹음되지만 그거 아니고 뭔가 작업을 하면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C17번 셀을 선택을 해볼게요. C17번 셀을 선택을 해서 뭐 잘못 선택했다가 이 선택을 바꾸는 건 뭐 괜찮고, 일단은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글자 몇 자 적고 엔터를 쳤어요. 엔터 치면 C18번으로 내려갔죠. 자, 요 정도 작업만 하고 기록 중지를 할게요. 기록 중지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연습 2라는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 보는데, 자, 그대로 매크로 C21번을 먼저 미리 선택을 해 놓을게요. C21번을 미리 선택을 했어요. 아직 매크로 기록하러 가기 전에 C21번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에 가서 연습 2라고 하고요. 확인. 그리고 그냥 그대로 글자만 적었어요. 뭐 아무 글자나 적으시면 됩니다. 글자 적고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기록 중지를 했어요. 됐죠? 자, 지금 했는 과정, 그냥 글자 쓰고 엔터 친 그 과정이 매크로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진 매크로 보실 때는 이 매크로 메뉴로 가시면 돼요. 매크로 메뉴에 가보면 연습이라는 매크로가 있고 연습 2가 있죠. 자, 연습 매크로를 선택해서 편집 눌러보세요. 편집을 눌러보면 연습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는, 자, 이거는 그냥 주석입니다. 아직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는 뭘 했는가 하면 레인지 C17점 셀렉트해서 C17번 셀을 선택했다 하는 걸 기록해 놨죠. C17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액티브 셀 해서 그 셀에, 선택되어진 셀에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엔터를 쳤기 때문에 셀 포인터가 한 칸 내려가서 C18번 셀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면 C17번을 선택해서 다시 현재 선택된 셀에 글자를 입력하고 C18번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이 반복되어집니다. 연습 매크로를 실행을 하면. 그다음 연습 2번 매크로는요. 우리가 셀 포인터를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른 이후에 셀 포인터를 클릭한 적이 없죠. 클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활성화된 셀에, 액티브 셀에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된 셀이 몇 번 셀에 있든 내가 셀 포인트를 둔 상태에서 연습 2를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면 그 선택되어진 셀에 매크로가 실행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C22번 셀로 찾아갑니다. 요 기록된 내용의 차이를 보셨죠? 자, 닫을게요. X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 이건 지울게요. 아무 셀이나 셀 포인트를 두시고, 아무 자리나 셀 포인트를 두고 매크로 메뉴에 가서 연습 매크로를 실행을 시킬게요. 실행을 누르면 무조건 C17번에 가서 글자를 쓰고 C18번으로 가요. 자, 다시 아무 자리나 셀 포인트를 두고 매크로에 매크로에 가서 연습 2를 연습 2번을 실행을 시킬게요.
연습 2번을 실행을 시키면 현재 선택된 셀에 셀 포인터가 선택된 셀에 글자가 입력되고 셀 포인터는 C22번에 가요. 다시 한번 연습 2번을 새로 실행시킬게요. 아무 자리나 선택하고 매크로에 연습 2번을 실행을 시키면 선택되어진 셀에 글자가 입력되고 C22번에 돌아가요. 자, 아무 자리나 포인트 있을 때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연습을 실행을 시키면 C17번에 다시 한번 새로 글자 썼고 C18번에 가요. 이게 글자가 지워져 있어도 아무 자리나 포인트 있어도 연습을 실행시키면 실행을 하면 무조건 C17번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정 셀을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미리 여기 가져다 놨는 것과 매크로 기록을 누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셀을 딱 찾아가는 것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누른 이후에 그 셀을 딱 찾아가야 그 셀에 뭔가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교재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교재 181페이지. N4에서 N14번 영역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하라 했고요. 평균 구할 때 average 함수 사용해서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 평균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 건수에 대한 평균이고요. 자, 여기 이 문장까지만 있으면 매크로가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매크로를 실행시키기 편하도록 만들어둔 부분이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 문장 지금 이해하셨죠? 자, N4에서 N14번까지 이 자리에 1월에서 12월까지의 평균, 1월에서 12월까지의 평균값들이 계산되어져 있게. 그럼 이 평균 계산하는 과정을 매크로 기록과 중지 사이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계산할 거라는 건 기록 버튼 누르고 그 다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미리 답 적을 셀을 미리 선택하지 마시고 다른 데다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 했고 확인. 자, 이제 매크로 이름 적고 확인 눌렀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기록이 될 텐데 이때 제일 먼저 할 것이 요 N4번 셀에 계산하러 선택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average. 평균 함수는 sum, average, max 이런 것들은 다 단순하죠. 그냥 숫자 범위만 넣어주면 숫자들 자료만 다 입력을 해주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 더해서 나누기 개수, 그렇죠? 합계 나누기 개수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 N4번 셀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 평균 계산했고 우리가 보통 엔터 치면 밑에 셀로 한번 내려갔고 다시 N4번 셀 선택해서 채우기 핸들로 채우죠. 그럼 다 계산을 했네요. 이 계산을 이제 채워서 복사를 하면 블럭이 잡혀 있어요. 이 블럭을 그대로 둔 상태로 중지해도 되고 블럭을 푼 상태로 중지해도 되고 그런 말은 언급한 거 없잖아요. 요거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계산 다 했으면 그 뒤에 과정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중지해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매크로가 잘 기록이 됐는지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편집하러 한번 가볼게요. 편집 가보면 평균이라는 매크로는 N4번 셀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액티브 셀에 average 함수를 썼는데 어떻게 썼어요? RC-12, RC-1. R은 row라고 해서 행이고 C는 컬럼 해서 열입니다.
행으로는 우리가 범위 설정할 때 행으로는 바뀌어진 거 없고 답적혀지는 그 현재 셀에 그 평균 구할 셀에서 왼쪽으로 12번째에서부터 왼쪽 한 번째까지잖아요. 그래서 열로 왼쪽 12번째에서 열로 왼쪽 한 번째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셀 주소가 적힌 건 아니고 요 현재 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위치에 있는 값을 평균 구했고요. 그리고 다시 N4번 셀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채워지게 오토필 해서 아무튼 채워졌고, 그리고 범위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제가 딴 데 아무 자리나 선택했더니 풀려버렸죠. 그런 식으로 특정 셀을 선택해서 N4번 선택해서 평균 계산하고 다시 N4번 선택해서 채우기를 하고, 다시 그러면 채웠더니 블럭이 설정됐는데 아무 자리나 클릭 한번 했더니 선택이 됐고, 이 과정들이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로 다 기록이 됐어요. 자, 평균 답을 지울게요. 없던 자리는 지우시면 돼요. 지우고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도 매크로의 평균 실행을 딱 누르면, 자, 매크로 메뉴에 평균 가서 실행을 누르면 평균이 여기에 딱 계산되어져야 돼요. 아까 매크로로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2번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2번 매크로를 해볼게요. 자, 매크로를 2급 실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계산, 어려운 계산 아니죠. 간단한 계산이나 또는 요 밑에 2번은 서식 넣는 거예요. 간단한 서식을 매크로라는 걸 이해하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간단한 계산이나 간단한 서식을 넣는 과정을 매크로로 기록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계산할 줄 모를 수 있어요. 절대참조, 상대참조 그걸 잘못해서 답을 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매크로라는 건 이해를 했지만 간단한 계산이라도 그 계산에 서툴면 5점이 감점될 수 있어요. 서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서식을 묻진 않지만 내가 그 서식을 넣을 줄 모르면 아니면 실수를 하면 매크로가 뭔지는 이해했어도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이나 이런 서식들은 모든 다른 것에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죠? 셀 서식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 다 작성했는데 셀 서식을 제대로 마지막에 처리하라 했는 것을 못하면 다 감점이죠. 10점이 감점되죠. 매크로는 5점짜리니까 이런 서식이나 계산을 못하면 5점씩 감점돼 버려요. 그래서 쉬운 계산들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잘 이해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매번 하다 보면 이제 좀 어려운 거에 집중하다가 기본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잘 놓치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잘 하셔야 되고, 자, 이제 2번 문장을 볼게요. B3에서 B14, D3에서 D14 영역에 채우기 색. 글꼴색이라고 적힌 거 외에는 다 같은 겁니다. 글꼴색이면 글자의 색깔이죠. 채우기 색, 음영색, 뭐 색채우기 뭐라고 나왔든 글꼴색이 아니면 다 셀에 색깔 채워 넣는 그거예요. 자,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매크로 이름은 서식. 그럼 범위가 B3에서 B14 그리고 D3에서 D14 이 자리를 말하죠. 자, 미리 이렇게 범위 해놓으면 안 돼요. 그죠? 미리 해놓은 건 매크로에 기록이 되지가 않으니까 아무 셀이나 딴 데 선택해 놓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확인. 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 범위와 서식을 넣어야죠. B3에서 B14, 그 다음 컨트롤 눌러서 D3에서 D14 범위 설정하고 채우기 색 표준색 파랑이니까 홈에 가면 여기 채우기 색이 있죠. 채우기 색에
표준색에 있는 것 중에 파랑이면 정확히 파랑 적혀 있는 이거를 누르라는 겁니다. 파랑색 비슷한 다른 거나 또는 테마색에 있는 이런 종류가 아니고 요 색깔 표준색에 있는 이 색을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블럭 지금 블럭 설정된 상태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색깔 들어갔으면 개발 도구 기록 중지. 기록 중지는 꼭 이쪽으로 안 가도 화면 제일 밑에 보세요. 준비 옆에 네모난 거 있죠. 여기. 이게 맨 기록 중지입니다. 이거 누르나 이거 누르나 똑같아요. 편한 대로 하시고요. 아무거나 눌러주면 기록 중지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시험 칠 때는 확인하실 필요 없지만 지금 이해하러 가는 중이니까 한번 더 확인하러 가보면 서식 메뉴에 편집 서식에 편집 가면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어진 거고 이 범위를 선택해서 범위 선택한 다음에 다시 D3번 셀부터 해서 뭐 이렇게 색깔 코드 컬러 뭐를 채워 넣었어요. 그죠? 어떤 색깔을 채워 넣었어요. 우리가 다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프로그램 코드로 이 범위 선택해서 색깔이 들어갔다 하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것을 다 매크로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제대로 됐는지 아까 평균은 지우고 평균이란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 해보려면 그냥 이거를 지워버리면 되나요? 글자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했던 작업은 색을 넣은 거니까 색을 없애야죠. 흰색 아니고 없음입니다. 색을 없애야죠. 색을 없애야 다시 매크로를 실행했을 때 이 자리에 색깔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테스트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돼요? 미리 블럭을 해 놓는 게 아니고 아무 셀에 선택되어 있어도 어떤 셀이 선택되어 있든 이 자리가 색깔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 포인터를 아무 자리나 두시고 개발 도구 매크로에 서식 매크로를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 딱 눌러주면 여기 색깔 들어가야 돼요. 자, 맞게 잘 들어갔나요? 자, 요 과정 평균 구하는 것과 매크로 가서 이거 확인하는 거 편집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코드는 대강 그렇게 들어갔구나 그 이해만 하시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지 말고 닫았다가 열어서 매크로만 만들어 보세요. 요 밑에 과정은 나중에 할 거니까 매크로만 만들어 보세요. 1번 매크로, 2번 매크로를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자, 매크로 2번 예제에서도 매크로를 생성하는 과정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E4에서 E8번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자리가 요 셀입니다. 이 셀에다가 그 총점 계산하는 매크로 생성하고 자,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 적으라 했고요. 뭐 썸 함수를 합계를 구하는데 썸 함수를 이용하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더하기 식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요거 두 개 더한 값, 요 답을 적도록 우리가 썸 없어도 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답 구하도록 할 건데 미리 포인트를 두고 시작하면 매크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되어 있는데 내가 몇 번을 눌러도 그거는 기록이 안 되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를 아무 자리나 딴 데 여기 빼고 딴 데 아무 자리나 딴 데 선택해 놓으시고 자 이제 매크로 기록에 가서 매크로 이름은 총점 확인 자, 이제부터 이제 기록이 될 거고 요 셀을 선택하는 과정이 매크로에 지금 기록되고 있고 이꼴 이거 더하기 이거 셀 주소 셀 선택하고 더하기는 키보드로 적으시고 다시 요 셀 선택하면 셀 주소는 자동 적힐 거고요. 자, 이거는 밑으로 채웠을 때 이 값으로 상대적인 걸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주소도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면 되고 다시 셀을 채우죠.
그럼 계산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테스트 할 때는요, 없던 자리를 계산을 했으니까 지워놓고 또 이대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지금은 이 자리 여기 하얀색 자리 있죠. 블럭에 흰색 자리 이게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매크로는 셀 포인터 위치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자리나 딴 데 있어도 여기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셀 포인터가 아까 블럭 있을 때 풀어야 됩니다. 딴 데 아무 자리나 가 있어도 자, 매크로에 총점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면 셀 포인터 여기 있었지만 총점을 실행시키면 여기 가서 계산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맞게 되는지 보시고 다음에 2번 A3에서 E8번 영역에 모든 테두리 넣는 거 생성하라 했고요.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리 블럭을 하고 가면 매크로 기록 내용 속에 이걸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딴 데 포인트를 두시고 매크로 기록을 가서 매크로 기록에 테두리라는 매크로를 그리고 확인. 자, 지금 이제 확인 눌렀으니까 지금부터 기록되는데 그 기록되는 과정 안에 요 범위를 블럭하고 홈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가시면 되죠. 홈에 글꼴 그룹 안에 모든 테두리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지금?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됩니다. 요 화면 안에서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덜 놓치는데 다른 데 갔다가 오면 잊어버려요. 기록 중지를 안 하고 뒤에 나오는 차트 문제 풀고 뭐 딴 거 풀고 있으면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테두리를 넣는 매크로를 하시오 했으면 테두리 딱 넣었으면 바로 기록 중지를 하세요. 2급 시험에서는 간단한 것만 물으니까 간단한 거 요거 조금만 하고 기록 중지하면 돼요. 만약에 1급 시험이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드는 과정을 매크로로 기록하시오 하면 매크로 기록 눌러서 피벗 테이블 만드니까 한참 하죠. 한참 다 하고 난 다음에 중지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선 하나 딱 놓고 중지해야 되니까 그 뒤에 문제 풀러 가기 바빠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같이 할 땐 중지 잘 하시는데 혼자 하면 몇 번이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걸 주의를 꼭 하시고 반드시 기록 중지. 자, 이거는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던 선을 넣었으니까 다시 선을 없애야죠. 선을 없애고 또 블럭이 미리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셀 포인터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여기 선 들어가야 되니까 셀 포인터를 밖에 빼놓고 그리고 매크로에 가서 테두리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맞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죠. 자, 시험장 가서는 테스트하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시험 칠 때는 매크로 기록 중지도 정확히 딱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안 해도 내가 매크로를 이해했으면 맞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가기 전에 미리 충분히 연습돼야 돼요. 시험 치러 가서 다시 지우고 테스트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까지만 하시고 시험 치러 가서 테스트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자, 매크로 3번 예제에서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192페이지. F4에서 F11번 영역의 이익금액 계산하는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이익금액.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빼기 매입금액이다. 이렇게 계산식을 가르쳐줬어요. 요 자리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빼기 매입금액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빼기 이거 계산할 거니까 아무 셀이나 다른 데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이익 금액이라고 적고요. 확인.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셀 선택, 다음 거기에 계산, 판매 금액 빼기 매입 금액 계산을 하고 그걸 채우죠. 그럼 계산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테스트 할 때는 없던 자리니까 지우면 돼요. 그죠? 서식을 넣었는데 딜리트 이거 아니고 글자 계산을 다시 입력한 거니까 지우시면 되고, 테스트를 할 거면 셀 포인터가 아무 자리나 딴 데 있어야 돼요. 그죠? 어디에 있든 여기 계산되도록 해야 되는, 계산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때 계산되는 건 제대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아무 자리나 딴 데 포인트를 두고, 자, 매크로에 이익 금액 실행 누르면 여기가 계산돼야 됩니다. 실행 눌렀더니 이 자리에 계산되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A3에서 F3번 영역에 셀 스타일 요 작은 따옴표 안에 파랑 강조색 1 요게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가 스타일의 이름입니다. 셀 스타일이라는 거는, 스타일이라는 메뉴는 뭔가 여러 가지를, 셀의 서식을 뭐 글꼴 채우기 뭐 등등의 서식을 세트로 다 꾸며 놓은 것이 스타일인 거죠. 셀 스타일을 요 이름으로 바꿔주는, 적용하는 매크로 생성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확인 눌렀어요. 자, 셀 스타일 어디에 있죠? 자, 일단은 범위는 A3에서 F3에 넣으라 했어요. A3에서 F3번에 셀 스타일을 넣으라 했는데, 셀 스타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면, 자, 일단 뭐 찾아보시는데 모르면 그냥 중지하고 끝내야 돼요. 내가 서식 이 기능 모르겠다. 그럼 중지하고 끝내셔야 돼요. 시험장이면. 그죠? 계속 시간 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홈에 스타일 그룹 안에 셀 스타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창은 모니터가 커서 표 서식은 있고 그 옆에 쫙 크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요 셀 스타일 옛날에 초창기에 나올 때는 어려웠지만 요즘은 셀 서식 문제에서 조금씩 간간히 나오니까 셀 서식 문제를 잘 푸셨으면 셀 스타일이 어디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표 서식 옆에 셀 스타일 공간에 어느 부분 눌러야 돼요. 요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밑에 요 자리 한 줄에 역삼각형 있는 그 자리 그거 누르셔야 돼요. 그거 누르면 지금 제가 요 셀 스타일 클릭한 거하고 똑같은 요 화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스타일의 이름이 파랑 강조색 1. 자, 파랑색 같아 보이는 여기 강조색 1이네요. 여기 마우스 와 보니까 파랑 강조색 1. 위에 거는 연한 파랑 60% 강조색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파랑 강조색 1입니다. 자, 마우스를 얹어 보니까 파랑 강조색 1 맞죠? 자, 요거를 클릭하면 색깔은 파랑색, 연한 파랑이 들어가면서 글자 색깔은 흰색이 되네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 색과 채우기 색이 같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또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우리 기록 중지. 기록 중지. 항상 마무리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에 흰색이 들어갔어요.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간 것이 셀 스타일로 넣었을 때 들어간 것이 글자색, 흰색에 채우기색, 파랑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채우기색 없음, 흰색 글자에 투명한 색깔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색 검정 또는 자동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해놓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는 안 해도 되도록. 그 다음 테스트하기 전에
이렇게 블럭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리나 셀 포인트를 두고도 개발도구 매크로에 셀 스타일 실행 누르면 여기 서식이 들어가야 되죠. 자, 지금 6개의 문제를 풀었지만 다 묻고자 하는 거는 매크로 기록과 중지 사이에 문제에서 지시하는 거, 그 자리, 그 셀에 어떤 서식 넣거나 계산하는 그 과정을 딱 기록하고 정확히 중지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매크로가 다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1번 예제에서 우리가 앞부분까지만 했고 뒷부분에 밑에 개발 도구 뭐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해서 이 단추를 그리라는 거거든요. 자, 이 단추를 동일 시트 C18에서 D19번에 요 영역에 요 단추를 만들어 주라는 거고요. 자, 단추를 만들면 그냥 단추는 단추라는 이런 도형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단추를 생성하고 그 단추에 평균이라고 글자 입력하라는 거고요.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그 뒷문장이 자, 요 단추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추를 그리기만 하면 그냥 단순한 도형일 뿐인데 이 단추를 클릭할 때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되어지게. 우리 매크로 실행 어떻게 했어요? 요거 하기 전까지는 매크로 메뉴에 가서 평균 매크로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명령 버튼을 눌렀죠. 근데 지금 요 문장은 뭐냐면 단추 그려놓고 요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크로 실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추 만들어 두는 과정을 지시사항으로 두고 있고요. 밑에 것도 볼게요. 여기서는 단추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거는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을 이 영역에 그려주라 했어요. 이 영역에 그려주고 그 도형 안에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 했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서식 넣는 것까지는 그냥 도형일 뿐이에요. 그냥 도형 그려서 서식이라는 글자 들어간 도형일 뿐인데 그 도형에 도형 클릭할 때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이 도형과 이 만들어둔 서식 매크로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도형 딱 누르면 이 서식 매크로로 연결돼서 가도록 매크로 지정이란 걸 해줘야 돼요. 다른 2번, 3번 예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추를 그리든 도형을 그리든 어떤 셀에 넣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도형을 아무거나 도형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고요. 이렇게 리본 메뉴에 보여지는 방식은 해상도가 높은 여러분들 모니터랑 지금 제 거랑 도형이 있는 위치나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도형을 눌러주면 아무 도형이나 사각형 한 3번째 거 정도 해볼게요. 이걸 딱 눌러주면 우리 십자 모양 나오죠. 십자 모양 나와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서 드래그를 하면 도형이 그려져요. 그죠? 그리고 도형에 글자 쓰는 거는 그냥 쓰면 다 들어갑니다. 그냥 쓰면 돼요. 도형이 조절점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글자 쓰면 바로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도형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도형의 위치가 요 셀에 딱 맞게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적당히 해주면 아무리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줘도 이 셀에 딱 맞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 도형이 있는 열의 너비를 키워볼게요. 지금 요거는 딱 맞게 들어갔네. 자, 키웠을 때 따라가면 딱 붙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약간 어긋나게 해놔볼게요. 자, 이걸 키웠을 때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릴 때 딱 맞춰 넣는 그려주는 방법을 먼저 연습을 할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 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F16에서 G17번 셀에 도형을 넣어라 하면 그 자리를 범위를 해요. 미리 범위를 해놓으면 이따가 그릴 때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미리 한번,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따가 십자 모양 나왔을 때 그리기 편하려고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삽입의 도형에 똑같은 도형을 해볼게요.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십자 모양이 있을 때 그냥 그리지 마시고 셀에 탁 붙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Alt 키를 눌러줍니다. Alt 키를 딱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면 정확히 십자가 여기 안 가도 돼요. 요 첫 번째 셀의 4분의 1 가로 세로 4분의 1 왼쪽 상단에 이 정도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도형이 딱 그려졌으면 마우스가 어디 있든 이런 식으로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Alt 키가 눌려 있으면 셀에 딱 맞아가요. 딱 더 커지거나 더 작거나, 그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왔을 때 놓으면 돼요. 요렇게 그려준 도형은 셀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에 도형 그릴 때, 단추 그릴 때 그 자리에 딱 맞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 시작점이 되기 전에 Alt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 여기 끝까지 다 그려서 마우스 놓은 다음에 Alt를 나중에 떼세요. Alt가 눌려 있는 동안 드래그를 해서 끝내는 작업까지 다 완성돼야 됩니다. Alt를 미리 눌렀는데 만약 이 자리에 다시 그린다 했을 때 Alt를 미리 눌러서 시작을 했는데, 자, 마우스 놓기 전에 Alt 놔버리고 마우스 놓으면 이렇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 맞을 때는 다시 크기 조절 버튼으로 Alt 눌려 있을 때 마우스로 작업을 완료하고 Alt는 천천히 떼면 돼요. Ctrl, Alt, Shift 키들은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은 마우스 동작이 다 어떤 명령이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떼면 됩니다. 한번 옆에다가 도형 다시 그려보시고요. 삽입, 도형 이렇게 해서 십자 모양, 아니 아까 블럭을 안 해놨어도 내가 위치 파악이 쉬우면 안 해놨어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그릴 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죠. 딴 셀에다가 잘못 그려 놓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처음 할 때처럼 미리 블럭을 좀 잡아 놓고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려줄 땐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마우스까지 다 놓아서 완료하고 Alt는 천천히 놓아준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도형에 글자는 쓰면 되고 쓰면 들어가고, 이 도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지금 여기 글자 쓴 것까지는 그냥 단순한 도형일 뿐이에요. 아까 앞에 했던 매크로와 하나도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형 누를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도형에 평균 매크로를 지정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매크로 만든 거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하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지정에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있으면, 지금 그냥 이걸로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있으면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매크로 지정이 된 거고요. 밖에 클릭했다가 여기 와보면 손가락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매크로, 일단은 매크로 지정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매크로 지정을 안 한 자리는 손 모양이 안 나오죠. 매크로 지정된 자리가 손 모양이 나옵니다. 단추를 그려볼게요. 자, 특정 위치에 내가 어디 그릴지 위치를 지정해 보고요. 단추는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요게 단추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위치 파악을 미리 해놨으면, 자, 그 자리에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리기 시작하면 블럭은 사라졌지만 시작 위치만 알면 되죠.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딱 그려서 놓으면, 마우스를 놨어요. Alt는 이제 놨습니다. 놓으면 매크로 지정창이, 단추는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연결돼 버려요.
내가 매크로 지정이라고 명령 안 눌러도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연결돼서 다시 평균 매크로 있으면 뭐 아무거나 있는 거 아무거나 일단 눌러보세요. 요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처음부터 매크로 지정까지 다 돼서 왔습니다. 지금 아직은 손모양 안 나옵니다. 자, 밖에 클릭했다가 왔어야지 되는데 아직 밖에 클릭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 써야 되거든요. 글자 쓰고 싶을 때 조절점이 있을 때 그냥 쓰면 돼요. 테두리에 조절점 흰 점이 있을 때 쓰면 들어가는 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엔터 같은 거 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두 줄이 돼버리니까 불필요한 글자를 쓰게 된 거죠. 백 할게요. 그래서 글자까지 쓰고 밖에 클릭했다가 여기 마우스 가보면 손모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2번, 3번 어떤 거든 매크로 만들고 단추하고 단추 만들어서 그 단추 클릭할 때 앞에 만든 총점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라.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요 도형을 그려서 도형 클릭할 때 매크로 실행되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그 6개의 문제를 다시 제대로 풀어볼게요. 저장 안 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세요. 자, 1번 문제 이제 전체를 풀어보면 요 문장까지 평균은 1월에서 12월까지다 하는 거, 요 문장까지가 매크로에 대한 힌트고,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매크로를 실행하기 편하도록 단추를 요 위치에 단추 만들어서 단추 클릭할 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매크로 실행을 편하게 하기 위한 단추 만드는 과정이고, 자, 요 과정에서 매크로 기록을 하면 반드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 안 하고 단추까지 쭉 만들러 가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매크로를 하기 전에 셀 포인터는 아무 자리나 밖에 있으라 했고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에 매크로 이름은 평균, 확인. 그래서 매크로 기록의 첫 시작 자리 첫 셀을 선택을 하고 equal average, 그다음 1월에서 12월 상대 참조로 해서 복사하면 바뀌어지면 되겠죠. 자, 평균을 구해서 채우기로 복사를 다 했어요. 평균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했으니까 평균 구했어요. 그러면 기록 중지. 그래서 기록 중지한 것까지가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은 그 매크로가 실행되기 편하게 C18에서 C19번 영역에 단추를 만들고 그 단추에 텍스트도 평균으로 적고 또 단추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러니까 단추를 만들어야 되죠. 텍스트도 써야 되죠. 그다음 매크로 지정, 단추 클릭할 때 매크로 실행되도록, 그 말은 매크로 지정도 해야 되죠.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자, 만들어져야 되는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가는 게 좋아요. C18에서 D19. 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도형이 딴 데 그려져 있으면 옮기고 크기 조절하고 하는데 수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위치 파악을 해놨고요. 자,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 자, Alt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해서 Alt 놓고, 아니 마우스 놓고 Alt 놓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만든 평균 매크로 요거 선택해서 확인. 그럼 매크로 지정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 단추 1 적혀 있는데 우리 텍스트를 평균으로 적으라 했죠. 그래서 평균 다시 적으면 수정돼서 들어갑니다. 평균이라 적고 밖에 클릭.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지우고 셀 포인터도 아무 자리나 밖에 있을 때
손모양 나오죠?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돼야 돼요. 자, 2번 예제 해볼게요. B3에서 B14, D3에서 D14를 채우기색 파랑 넣는 거, 매크로 이름은 서식.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서 중지까지는 요거 보고 처리를 하고요. 자, 일단 그거 다시 할게요. 매크로 기록에 매크로 이름은 서식. 확인. 자, 확인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범위 지정하는 과정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홈에 채우기색 파랑 넣는 과정 이제 다 했으니까 파란색 넣어라 했기 때문에 파란색 넣었고, 기록 중지. 자, 여기까지가 매크로를 기록하는 과정이면, 그 다음 그 매크로가 실행되기 편하도록 F18에서 G19번 영역에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이거를 생성을 하고, 그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이 도형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매크로 이름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서식이라고 적혀있는 이 글자 보고 쓰는 거지 매크로 이름 보고 쓰는 거 아닙니다. 요 글자가 계속 연습할 때 늘 똑같이 나오다가 한 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장 가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하고 똑같아야 될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쓰는 거예요. 이거 보고 쓴 게 아니고. 자, 아무튼 텍스트를 써주고요. 그 다음 도형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실행되도록 매크로 지정을 해주고, 자, F18에서 G19, F18에서 G19 위치 파악을 했고요.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선택. 자, Alt 먼저 누르고 나중에 떼죠. 도형 그려주고 마우스 놓고 Alt를 나중에 떼시고. 자, 이제 남은 거는 글자 쓰는 거하고 매크로 지정하는 거하고 뭐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세요. 서식이라는 글자도 써줘야 되고, 그 다음 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매크로를 선택해서 확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매크로 지정 먼저 하고 써도 되고요. 도형 그려주는 거, 글자 쓰는 거, 매크로 지정하는 거,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되고, 밖에 클릭했다가 와보면 손모양 나와 있죠. 자, 테스트를 하려면 범위 지정해서 서식을 넣은 건 서식을 원래대로 되돌려야죠. 그래서 서식을 원래 채우는 색깔이 없었으니까 없음을 하고, 또 이대로 테스트 아니죠. 셀 포인터 위치도 아무 자리나 빠져나와 있고, 자, 그리고 서식을 누르면 실행이 돼야 돼요. 자, 2번 예제, 3번 예제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한번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혹시 아까 했던 매크로 기록된 게 있으면 저장 안 하고 닫았다가 열어서 새로 한번 해보세요.